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시간부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법은 우리 앞에서 했던 지적법보다는 좀 범위 더 넓고요. 또 내용 자체도 굉장히 다른 법에 비해서도 지적법에 비해서도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목표를 잡을 때 너무 높게 잡아서는 안 되고요. 한 8개 이상만 맞으면 충분히 많이 맞은 점수고 6개만 맞아도 사실은 선방한 것이 됩니다. 자, 그만큼 등기법에서 많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적법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등기법은 너무 넓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룹니다만은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6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 제1장 개관해가지고 있는데 제1장에서는요 시험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 정도 뭐 한 문제 많아야 두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개념을 통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장은 특히 민법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또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는요,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국토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또 과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 수 있도록 공시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는요, 처음부터 이것은 국가가 자기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함으로써 어떤 거래의 안정이나 신속, 누가 소유자인 줄 알아야 그 사람한테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소유자인 줄 알아야 빨리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거래의 안정과 신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적 생활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등기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굳이 등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다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나 지적 공부에는 모든 토지가 다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등기법은요, 우리가 지적법하고 등기법이 합쳐서의 공시법 이렇게 있는데, 등기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민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법, 자, 물권법이 시작하는 부분이 185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185조가 뭐 물권 법정주의고, 그다음에 186조가 바로 나오자마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등기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물권의 이제 발생 변경 소멸이죠.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등기가 처음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민법에서 등기가 나오는데 민법에서는 그러면은 등기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민법에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어서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등기를 못하면 결국 물권을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 등기에 대한 절차가 나와야 되겠죠. 등기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민법에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이 등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민법에서는요, 민법에서는 등기가 필요한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만 이제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187조 보시면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요. 자,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바로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은 했는데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는 방법이 없으면 등기를 못하면 처분을 영원히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등기 절차가 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등기 절차. 자, 그래서 이 등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그 범위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모두 등기 절차는 규정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어야 될 권리 변동에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모두 등기 절차는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변동의 범위는 민법에서 등기를 하여야만이 권리가 변동되는 등기를 해야만이 변동되는 민법에 있어서의 등기 사항보다 더 넓은 범위가 되는 거죠. 더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범위가 넓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등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먼저 등기라는 개념이 민법에서 나오고 등기법은 결국 민법의 이제 부속 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법을 하다 보면은 민법적인 내용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그냥 쉽게 민법의 부속 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동산 등기법은 이 민법의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민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갖췄을 때 이제 등기하는 절차,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등기 절차를 다루게 된다. 그래서 민법보다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란 해가지고요. 등기란.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등기라는 것은 등기소에, 등기는 등기소에 등기관이 그 등기부라는 장부에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이제 권리 변동이 되겠죠. 권리 변동을 기록해 놓은 것 또는 기록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부동산 등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반가로 1번의 부동산 등기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기소나 등기관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별로 알 필요 없고요. 이제 등기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등기부는요, 모두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등기는 모두 전산화가 돼 있어서 종이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등기부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디스크로 돼 있어요. 디스크 안에 다 이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 등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이 디스크를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표현해요. 보조기억장치. 그래서 이 보조기억장치인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그럼 등기부 안에는 여러 가지 등기 자료들이 들어가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이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들을 털어 가지고 이 자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합니다.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하고요. 이 등기부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특히 한 필지 토지 또 한 동의 건물 이렇게 특정 토지나 특정 건물에 대한 등기부 부본 자료, 이것을 특히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등기 기록.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자, 101번지 등기부 좀 발급 좀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은 열람 좀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101번지 등기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101번지 등기 기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나 등기 기록을 혼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등기 기록을 의미하는 거죠. 특정 토지, 특정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 이것을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는 거죠. 등기부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등기 기록입니다. 자, 등기법에 있어서는요, 지적법과 달리 용어의 정의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등기부, 등기 기록 혼동해서 사용을 하는데 엄밀한 의미로는 등기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고 혼동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뭐 이런 것을 묻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반가로 2번 보시면 이제 등기 기록,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는 이제 보조기억장치인 바로 이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하는 거죠.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이런 등기의 기능은요, 옆에 있죠. 거래 안정과 신속을 도모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고,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제목, 참 민법을 겹치는 거죠. 오른쪽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처분 요건이고, 또 부동산 물권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 대항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어떤 특약사항들 이런 것들은 또 대항 요건으로서의 기능도 하는 거죠.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해 있는데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16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등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등기를 하나하나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등기부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런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 자, 등기소와 관련된 데서는요.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뭐 다른 거 알 필요 없고요. 양가로 2번 보시면 등기소마다 이제 관할이 있다라는 거죠. 관할. 등기소마다 관할이 있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관할의 종류라든지 이런 어떻게 관할이 나뉘어지느냐 이런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관할이 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등기소는 인천에 있는 부동산만 등기할 수가 있지 부산 대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는 관할이 없다라는 거죠. 관할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기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할과 관련해서 넘기시면 관할 위반의 등기, 우리가 뒤에서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관할을 위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할 수 없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관이 있는데 등기관은 이제 국가공무원이 되겠죠. 등기소에 있는 국가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이제 관할구역 안에 등기소에 그 등기관이 결국 등기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양가로 2번 보시면 등기관의 업무 처리가 제한되는 수도 있어요. 업무 처리 제한만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등기관은 자기가 자기 부동산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일정한 경우.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일 때 가까운 사람이 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때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란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만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 배우자는 배우자 관계가 끝난 후에도 즉 이혼 후에도 같다. 그래서 이혼 후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등기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등기를 할 수는 없다. 성년 2인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등기관에 있어서의 그 제한, 업무 처리 제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그 다음에요, 이제 등기부에 대해 등기부가 나오죠. 이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인데 이제 장부와 관련된 등기부가 나오죠. 자, 등기부란 방가로 1번 보시면 이제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거, 편성해 놓은 거, 디스크, 이것을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자, 이와 구별하여 등기부 부본 자료는 해서요, 그 보조교육장치에 기록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는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등기 기록이라는 한 필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 정보 자료, 이것을 우리는 등기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별 부동산에 대한 등기 자료를 우리는 특히 이제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등기부가 어떻게 편성되느냐 해서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일반 등기부가 있고 또 구분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요. 구분 건물 등기부라는 것은 아파트나 상가를 말하는 거죠. 자, 일반 등기부에는요, 등기부의 종류는 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럼 부동산에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 그러면요, 이제 토지,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이니까 토지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 위에 있는 것, 토지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토지 위아래 있는 걸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위아래 있는 건 다 토지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따로 뭐 권리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즉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토지 위에 있는 것 중에서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건물이 되는 거죠. 건물. 그래서 이 토지와 그 다음에 이 건물은 토지의 일부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토지의 일부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독립된,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게 되고,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등기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물론 토지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건물을 제외하고도요,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 등기가 된 것이라든지 또 명인방법에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의 과실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또는 특별히 인정되는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것은 우리가
민법이나 또는 민법 부분에 다루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자 일반적인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제 두 가지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등기부의 종류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제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방가로 2번 보시면은 이제 등기부는요, 물적 편성주에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등기부는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마다 사람에 따라서 등기부가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마다 등기부가 편성된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와 Y 건물 두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유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자 중심으로 하나의 등기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 두 개이기 때문에 부동산마다 그래서 두 개의 등기 기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가지게 되는 물적 편성주에 따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등기 기록의 양식이 있죠. 방가로 3번. 자, 방가로 3번에 있는 등기 기록의 양식은요. 우리가 173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부가 견본이 있죠. 이 견본을 보면서 우리가 등기 기록의 양식을 좀 보면 되겠죠. 자, 등기부는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 변리번 등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부동산을 기록해 놓은 것.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해 놓은 거. 구체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러니까 몇 번지 토지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표시를 기록해 놓은 부분을 이제 표시란이라고 합니다. 표시란. 그러니까 등기부 하나의 등기 기록의 편성이 어떻게 되느냐죠. 그래서 등기 기록의 편성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인데 표시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의 변동, 권리 관계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항란이라고 하는 거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고 있다. 그래서 사항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런데 우리의 부동산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동산 등기 기록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표제부라고 하는 거죠. 표제부. 자,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요. 자, 사항란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는데 권리에는 소유권 유예 권리도 엄청나게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 그 권리들을 하나의 사항란에 다 기록하기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 좋게 다시 사항란을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이제 갑구와 소유권 유예 권리를 기록해 놓은 이제 을구로 이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구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죠.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을구로 구성을 한다. 자, 그래서 등기 기록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표제부는 무엇이 기록되는지 보죠. 먼저 토지 등기부 보시면은 자, 먼저 표제부에서요. 토지의 표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표시번호에서요. 이제 표제부에는 이제 그러니까 표시 왼쪽에 이제 표시번호가 나오죠. 부동산 표시는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표시 번호가 이제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1번 해가지고 원래 부동산 표시는 이렇게 되는데 변경이 되면 2 해가지고 이제 다르게 변경된 모습을 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표시 번호 순서에 따라서 변경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경되는 그 순서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시 번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시 번호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접수 일자가 있죠. 그래서 2000년 5월 5일 이게 접수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접수 일자가 기록이 되고요. 그러나 표제부에는요. 접수 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접수 번호는 뒤에서 보겠지만은요. 이 접수 번호는 권리의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접수 번호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제부는 권리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지번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65의 23번지 지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은 되고 면적은 500제곱미터.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위에 표시번호와 접수 일자가 기록되고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등기 원인도 기록을 하지만요. 등기 목적은 기록하지 않아요. 등기 원인이 있지만 등기 목적은 따로 기록되지 않는다. 라는 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맨 왼쪽에는 이제 순위 번호가 있죠. 여기서는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주는 순위의 순서죠. 권리의 순서를 나타내주는 이제 순위 번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갑구에서 가장 먼저 1번은요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네, 접수는 접수 일자 5월 5일 그리고 1, 2, 3, 4호 해가지고 1234호는 접수 번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수 번호. 같은 날 접수가 됐을 때 접수 일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접수 번호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접수 번호도 기록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요, 등기 원인을 또 기록하잖아요. 요거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권리자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이제 소유권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순위 번호 2. 그래서 순위가 어떻게, 순위 순서를 나타내 주는 거죠. 권리의 순서를 나타내는 순위 번호에서 2해서 소유권 이전해서 9월 9일 접수일자고 접수번호는 2555번.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2002년 9월 7일 이루어진 매매. 자, 9월 7일은 등기 원인 일자가 될 것이고 매매가 등기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인 이제 홍길동 권리자를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요. 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죠. 자, 여기서도 먼저 권리에 관한 순위를 나타내주는 이제 순위 번호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한 거죠. 그리고 접수에서 이제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나오죠. 그래서 10월 10일 날 접수가 됐고 접수 번호는 2346호다. 등기 원인은 저당권 설정 계약이 등기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10월 8일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되게 됐다. 등기 원인. 그리고 원인 일자를 적는 거죠. 근저당권 설정됐으니까 근저당권자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근저당권 설정에 있어서는요. 그 채무자도 적습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액도 적어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합니다.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을 적고요. 그다음에 채무자 적고 그 다음에 밑에 근저당권자를 적는 거죠. 만약에 공동담보가 있었을 경우는 맨 밑에 이렇게 공동담보되고 있는 물건도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건물 등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구나 을구는 건물 등기부도 뭐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해 권리를 을구에 기록한다. 동일하고요. 표지부만 좀 다르겠죠. 건물을 나타내는 표시는 좀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표지부에는 이제 건물의 표시 나오고요. 표시번호 있고 접수 연월일 나오고 그다음에 다 차이 나는 건 이거죠. 건물이 위치한 소재 지번 적고요. 자, 소재 지번 적은 다음에 밑에 건물 번호는 만약 그 지번에 그 소재 지번 안에 건물이 2동 이상이 있었을 때는 건물 번호도 적습니다. 한 동만 있었을 경우에는 따로 건물 번호는 적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목과 면적을 적는데 지목 면적 건물 같은 경우는 지목은 없겠죠. 그래서 대신에 지목 면적 대신에 건물 내역을 적습니다. 건물 내역은 뭐 시멘트 블록조 기와 지붕 단층 주택이다. 어떻게 보면은 건물의 어떤 외양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건물 내역으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다. 면적도 적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을 기록을 합니다. 내역을. 자, 그래서 그거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의 표지의 차이점은 토지 등기부에는 소재 지번만 들어가지만은 건물 등기부에는 건물 번호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지목 면적 대신에 건물 내역을 기록을 한다는 거죠. 건물 내역을 기록한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9페이지 다시 오시면요. 등기 기록의 양식은 이렇게 이걸 외울 내용이 아니라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 기억할 것은요. 17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요. 미음 보시면 A, B, C, D, E 나오기 전에 미음 보시면 권리자란을 기록을 할 때요. 권리자. 자, 자연인을 기록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비법인도 마찬가지고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도 마찬가지고 명칭, 부동산 등기권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반가로 동그라미 비보시면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를 등기를 할 때는요. 자, 우리가 자연인에 있어서요. 자연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했어요. 자, 그러면 신청서에는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나 등기 기록에는, 등기부에는 대리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자연인만 기록을 합니다. 그 대리인들까지 이름을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법인에 있어서는요, 법인에 있어서는, 자, 법인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겠죠. 대표자. 그래서 신청인으로서 대표자는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법인의 명칭, 주소,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부동산 등록번호만 기록하면 되지, 대표자는 기록하지 않아요. 등기 기록에. 그러나 비법인 사단이라든지 비법인 재단이요. 자, 여기에서는요, 그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의 명칭, 부동산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도 기록하면서 그 대표자도 기록을 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약간 특징이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B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명의를 등기할 때는 대표자나 그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기록한다는 것이고, 자, 동그라미 C번 보시면은요,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록하는데 합유인 때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합유라는 뜻만 기록한다는 거죠. 합유 지분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할 수가 있는데, 동의 없이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합유 지분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D 보시면 뭐 대리인이라든지 뭐 대표자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고요. 2번 보시면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제 거래 가액도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거래 가액도 기록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갑괴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는데, 자, 요 내용들, 여기 기록되는 내용은 우리가 공부를 다 마치게 되면은요,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은 나중에 우리 공부를 다 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또 문제 풀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은 이제 구분건물 등기부가 되는데, 이 구분건물 등기부는 아마 여러분들이 구분건물 등기부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자, 구분건물 등기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은 이제 구분건물 등기부가 나오는데, 이제 구분건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등기부는 좀 다릅니다. 일반 등기부하고.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죠. 자, 5층짜리 아파트에서 소유자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소유자가 구분해서 소유한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구분건물 등기부라고 구분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건물, 이런 것들이 다 구분건물이 되는 거죠. 이 구분건물이 모여있는 건물, 이것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집합건물. 구분건물, 집합건물은 혼동에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건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모여있는 건물, 이 전체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뭐 혼동해서 사용하도 상관없어요. 자, 집합건물에 있어서는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먼저 집합건물의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자,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한동의 건물 표제부가 나옵니다. 한동 건물 표제부가. 우리가 뒤에서요, 집합건물 등기부는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봅니다. 자, 집합건물 등기부는 한동의 건물이 나오겠죠. 한동 건물 표제부가 나오게 됩니다. 표제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한동 건물 표제부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갑구가 나올 수가 없죠. 표제부 나온 다음에 갑구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갑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동 건물을 구분해서 소유하는 거죠.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다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소유자, 전체 건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소유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구분해서 따로 소유권이기 때문에 먼저 101호, 201호 뭐 이런 것들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 그래서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따로 나와야 되는 거죠. 구분 건물을 표시하나. 그래서 자, 구분 건물 등기부에는요. 자, 그 다음에는 101호가 나옵니다. 101호. 101호에 대해서 따로 102호는 따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요. 101호에 대한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101호는 이제 101호를 이제 다시 또 표시해 주는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01호를 표시해 주는 101호. 즉 101호를 우리는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전유 부분에 이제 표제부가 나오게 되고요. 표제부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101호에 이제 갑구가 나오겠죠. 전유 부분.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101호의 소유자가 갑이었을 경우에는요. 101호의 갑은 101호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전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유 부분에 대한 갑구가 나오고요. 갑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받은 게 있다 그러면은 전유 부분에 이제 을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 을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유 부분, 이게 101호가 전유 부분이죠. 이 전유 부분에 관한 이제 등기부 기록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건물 표제부가 있으면은 바로 갑구을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마다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유 부분마다 다시 표제부, 갑구, 을구를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2호에 대한 이제 쭉 내용이 나오겠죠. 102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부는요. 한동 건물 표제부가 나온 다음에 전유 부분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전유 부분에 대한 다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방가를 본 구분 건물 등기부의 편성에서요.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먼저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은 501호, 502호까지겠죠. 그러면은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해가서 이 전체를요 하나의 등기록으로 봅니다. 모두가 한동 건물 안에 있는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파일 안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별개의 등기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냥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하나의 파일로 모아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등기로 본다는 겁니다. 자, 방가루 2번 보시면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양식해서요. 자, 한동 건물 등기 기록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한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전유 부분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따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요. 한동 건물 표제부에 이제 등록되는 사항이 나오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은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록되는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소재 지번은요. 한동 건물 표제부 여기에 소재 지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소재 지번은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자, 101호, 102호, 201호, 202호는 어떻습니까? 다 소재 지번이 동일하잖아요. 소재 지번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101호 전유 부분 표제부의 소재 지번, 또 102호 그 전유 부분의 소재 지번은 다 똑같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내용은 뽑아가지고 한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소재 지번은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 건물 표제부만 기록하면 된다는 거죠. 한동 건물 표제부만. 그 다음에 자,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되는 사항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일반적인 표제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기록되는데 소재 지번은 기록되지 않는다. 소재 지번은 한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는 대지권, 동그라미 4번부터는 대지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대지권은 뒤에서 하고요. 넘기시면은 그 동그라미 8번 있죠. 8번하고 9번 보시면은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는요, 이 전유 부분이 있고요. 전유 부분이 있고 101호, 102호 이게 전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의 등기에는 한동 건물 표제부 다음에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전유 부분이 바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는 자, 표제부와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이제 을구를 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집합 건물에는 이제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은 다시 어떻습니까? 예, 공용 부분은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구조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요, 따로 우리가 사고 팔지를 않잖아요.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하게 되면 따로 사고 팔 수가 있어 버리잖아요. 거래의 대상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등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구조상 공용부는 따로 등기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런데 여기 102호 같은 경우에요. 여기가 102호입니다. 102호는 원래 전유 부분으로서 구분 소유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구분 소유가 가능한 부분인데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배기호 소유자가요, 뭐 A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A라는 사람이요, 이사를 가면서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이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한테 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배기호를 자기들이 산 다음에 이것을 공용부분으로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사랑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원래는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으로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되지만은 규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계약이죠.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된 부분, 이것을 우리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규약상.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요, 규약상 부분은 전유, 이것은 따로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전유 부분이 되기 때문에 따로 처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으로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는 가능합니다. 등기는. 자, 등기는 가능하지만요, 우리가 이 공용 부분 어떻습니까? 공용 부분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시면 공용 부분은 항상 전유 부분과 절대적 일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절대적 일체성. 자, 절대적 일체성을 가져서요,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이 따로 만약에 등기돼 가지고 전유 부분과 다르게 처분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처분된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요, 배기호가 만약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만약에 배기호에 대해서 갑구을고를 따로 두게 되면은 배기호에 대해서만 따로 소유권이 이전돼 버린다든지 배기호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항상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배기호 전유 부분이 있으면요, 전유 부분 표제부가 나오겠죠. 표제부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규약상 공용부분이 됐을 때는 따로 분리 처분되지 못하도록요, 갑구나 을구를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없애버리고요, 이 전유 부분 표제부 앞에다가 이 102호는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적어버립니다. 공용 부분이다. 그러니까는 따로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공용 부분이니까 항상 전유 부분을, 만약 101호 소유자 전유 부분이 여기 갑구에서 여기에 갑이 만약에 이해가지고 을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 을은 당연히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취득하게 되는 것이 이제 따로 소유권이라든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구나 을구는 없애고 표제부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등기 능력을 갖추지만 이거는 표제부만 있다는 거죠. 표제부만 존재한다. 갑구나 을구를 없애버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요, 공용 부분은 각 층 면적이 포함되어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 기재되므로 별도의 등기 능력이 없다. 뒤에는 별도의 등기 능력이 없다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를 말하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이 몇 제곱미터가 되느냐, 전체 몇 제곱미터가 되냐, 이것은요, 전체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전체 면적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을 다 공제해 버리면, 각각 전유 부분의 면적을 공제하게 되면은 구조상 공용 부분의 면적이 나오겠죠. 따라서 대충 얼마인지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따로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등기 능력은 없고요. 등기 능력이 없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9번 보시면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규약에 의해서 절대적 일체성이 되기 때문에, 공용 부분 절대적 일체성이 같기 때문에 따로 등기는 할 수 있지만은 표제부만 존재한다는 거죠. 갑구나 을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이 나오면 이제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요. 대지 사용권. 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건물에 대한 등기입니다. 건물이죠. 건물에 대한 등기인데,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업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는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 이 대지 사용권이요, 이것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에 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296페이지 보시면은요, 대지 사용권, 구분 건물의 등기부에 대해서 다시 다룹니다. 다시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요, 뒤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것만 보죠.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등기부는요, 집합 건물 등기부는 한동 건물 표제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의 등기구로 본다라는 정도만 지금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자, 시간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요 부분 보죠. 요 부분. 자, 172페이지요. 등기 기록에 개설해가지고요. 방금 1번 보시면 등기 기록에 개설할 때는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데 방금 2번 보시면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요. 전유 부분이 따로따로 어떻습니까?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은 등기부의 양식,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았고 집합 건물, 구분 건물 이것이 너무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이게 좀 넘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 요 내용만 좀 잘 기억하시고요. 구조상 공용부는 따로 등기할 수 없고 규약성 공용부는 표제부만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사용권은 뒤에서 다시 다루니까요. 그래서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